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또 다양한 정보들 함께 해드릴 텐데요. 우선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바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윤석빈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트러스트 커넥터 서광대 윤석빈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면서 시장 변동성들도 야기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취임 직전에 굉장히 크게 급상승했었던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있어서요. 그 알트코인 중에 몇 가지를 저희가 오늘은 한번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일단은 스텔라 코인, 역시나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이 스텔라 코인의 급등 배경들에는 어떤 게 있을지 교수님과 이야기 바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스텔라는 원래 많이 다루지는 않는 주제이긴 해요. 이 토큰 코인에 대해서는. 근데 전에 이제 IBM에 있을 때 보면 이게 해외 송금 쪽도 연결돼 있어요. 해외 네트워크 하는 부분에서 있어서. 급등은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호재가 있는 거죠. 이렇게 기술적인 혁신이 생겼어. 아니면 여러 가지 협력하는 뭐 기존 금융권과 연결됐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전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트럼프 2.0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일 수 있고요. 근데 보통 이제 비트코인이 좀 오르면 뒤따라서 알트코인이 연달아서 연쇄 작용처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스텔라에 대해서는 이제 스텔라 네트워크는 이제 결제 및 송금 중심의 이제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기술적 개선들이 좀 있었다 느껴지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협력들이 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은행까지는 저도 다 확인해야 되는데 금융 네트워크와 대한 협력이 있어서 생태계가 늘어나서 생존이 스텔라에 대해서 급등이 사실은 스텔라 룸에는 굉장히 원래 되게 안정적인 가격이 있었다가 최근에 전체 트럼프 2.0 영향 그리고 결제 송금의 중심의 네트워크였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땐 크로스보더의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크로스보더 그러니까 전체 결제 송금이 있는데 전체 이 크로스보더하는 관점에서 늘어날 수 있어. 그리고 금융기관의 네트워크들이 늘어나서 그래서 뒤에 또 말씀드리면 거의 뭐 스텔라가 뭐 수위의 시총을 지금 변동폭이 있으니까 네. 순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강세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재미있게도 이게 리플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리플하고 이제 스텔라 루멘이 약간 이게 같이 유사한 목표도 있고 창립자도 거의 같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것도 재밌게 리플과 또 스텔라가 이제 연결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네트워크 부분들에 대해서는 활성 계정수가 90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사실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이제 아까 저도 이제 900만 개라고 굉장히 좀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 액티브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마 전체적인 생태계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 2.0,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2.0에 대한 변화, 그리고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늘어나면서 알트코인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 900만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네트워크 성장이 있었고 또한 리플이 뜨면서 같이 상호작용되는 게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또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 녹화 시간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스텔라 코인이 수익 코인의 시가총액을 뛰어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발란체와도 근소한 차이가 나는 시점입니다. 한때는 또 수익 코인이 급격하게 또 상승의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수익 코인이 주춤하게 된 이유들 그리고 24시간 또 일주일 기준으로도 5% 넘게 급락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런 이유들도 있을까요? 부진의 원인들? 그건 워낙 종합적인 거라 하긴 뭐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어쨌든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스텔라가 수위 아까 말씀하신 게 워낙 이 시장은 변동폭이 크니까 저희 녹화 기준을 말씀드리면 네, 녹화 기준으로. 추월했다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는 스텔라의 신뢰도가 유용성이 더 높게 평가됐다고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스텔라의 이제 실용적인 사용 사례하고 네트워크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수위보다 높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수위 한번 다룬 적도 있었지만 수위도 그 네트워크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모든 게 상대평가잖아요. 수위도 괜찮지만 스텔라도 역사도 오래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그래서 수위가 이렇게 부진한 거는 상대적으로 네트워크 성장 속도라든지 생태계 확장에 대한 부족 그리고
투자 신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종합적인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스텔라가 수위보다는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반영이 되는 거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스텔라 수위가 뭐 엎치락 뒤치락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지금 아발란체까지도 가까이 되는 거는 오늘 아발란체는 워낙 또 탄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스텔라가 좀 역사도 있고 아까 이제 900만 정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되면서 생태가 또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져서 그것들이 현재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투자 관점은 이게 좀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되긴 하는데 이제 현재는 시장에서 이렇게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사실상 수익코인의 조정 그리고 또 스텔라 코인의 상승이 지금 현재 디커플링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스텔라 코인 역시도 이제 조정세를 겪으면서 어느 정도 좀 상승폭을 반납해주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스텔라 코인이 리플과의 연동성이 있다면 리플의 상승과 함께 계속 이 스텔라 코인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이게 말씀드렸지만 리플하고 스텔라가 약간 서로 약간 뭐 경쟁이기도 한데 같이 창업자도 같이 굉장히 같은 창업자도 이제 일부 참여하고 그래서 두 개가 이제 결제 송금이라고 하는 그 사상도 있어서 그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워낙 리플은 워낙 큰 시장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리플이 떴을 때 리플 생태계하고 리플하고 이제 스텔라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뭐 경쟁도 있지만 협력하는 것도 있어서 두 개가 연동하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최근에 리서치하면 느끼는 건데 두 개가 연동성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프로 이제 그렇군요. 전체 네. 히스토리 보면 저도 잘 몰랐다가 네. 근데 어쨌든 리플이나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으로는 CBDC보다는 이런 결제 송금 마켓이 커지는 과정에서 리플이 커지면서 리플이 대한 영향도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경쟁이기도 하지만 연관성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는 스텔라도 영향을 받는 것 같다라고. 그러면 전체 파이가 작아지면 다 작아지잖아요. 파이가 커지면 경쟁도 있지만 같이 시장에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텔라가 이제는 또 아발란체를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발란체 코인도 저희가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 스텔라 코인과의 이제 비교점, 차이점을 이야기해 본다면 어떤 점들이 조금 다를까요, 교수님? 아발란체는 워낙 지금 저희가 몇 번 말씀드린 NFT나 STO나 이제 가장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일단 오늘 아발란체 시간은 아니니까 네, 이제 그렇죠. 전체 말씀을 드리면 비교점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전체 아발란체는 EVM 계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브넷. 네. 그래서 아발란체는 기본적으로 EVM 계열의 서브넷이라고 해서 금융권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거고 스텔라는 기본적으로 송금하는 부분이 약간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그 송금의 위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약간 포지셔닝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발란체는 약간 이더리움 같은 생태계 만들어 갈게라고 하는 거고 스텔라는 송금에 대한 위주로 돼 있어서 거기 약간 다르서 보이고요. 그래서 스텔라는 글로벌 경제 및 송금에 특화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금융 포용성과 빠른 거래 속도가 이제 강점이고요. 아발란체는 스마트 계약 그리고 타일중앙화 어플리케이션, 디파이, NFT. 그래서 생태계에서는 이런 기술적 기반과 확장성의 주요 장점에서 아발란체는 EVM, 그러니까 이더리움과 같은 이더리움계에서 스마트 계약하는 부분이고 스텔라는 글로벌 결제, 송금에 대한 특화된 네트워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플하고 유사한 거죠. 스텔라는. 대신 아발란체는 이더리움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유사점이 아발란체는 이더리움과 유사. 음. 그리고 스텔라는 리플과 유사하다. 그렇게 보시면 가장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기술적인 또 맥락으로 봤었을 때는 그러한 유사성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투자자분들께서는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럼 다시 스텔라 이야기로 돌아와서 스텔라 코인의 급등으로 인해서 이 투자자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해요.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좀 주로 이루던가요? 우리나라 워낙 리플이 너무 홀더가 많으시잖아요. 스텔라 홀더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리플은 워낙 많아서 그래서 아마 리플이 올라서 주위에서 커뮤니티에서 사실은 많이 못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스텔라 홀더들이
비율이 굉장히 적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리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스텔라가 저는 이제 제가 전에 IBM 출신이다 보니까 저는 그러면 크로스보더하는 저는 파이낸스 쪽을 하다 보니까 IBM하고 스텔라랑 이제 그런 협력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홀더 관점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마 당연히 많이 올랐으니까 글로벌리는 되게 분위기 나쁘진 않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는 스텔라 홀더를 얼마큼 저도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많지는 않고 리플이 워낙 많아서 근데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리플 하시는 분들이 리플로 재미를 본 분들이 유사한 게 스텔라가 있네 이렇게 투자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리플로 재미를 많이 보신 분들이 리플과 유사한 스텔라가 있네 그래서 투자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국내에서는 제가 스텔라 커뮤니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현재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어쨌든 여러 가지 리플과 영향도 받고 글로벌 송금 결제에 있어서는 확장이 되고 있고 재밌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외 금융권에선 관심들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 리플처럼 크로스보더해서 송금 결제해서 IBM도 원래 이제 금융 네트워크가 좋으니까 그때 뭐 엔터프라이즈 금융권에서 스텔라하고 협력하는 건 제가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간 B2B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리플은 홀더분들이 우리나라 워낙 많아서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고 제가 봐도 조회수가 다르더라고요. 리플 얘기할 때랑 다른 거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투자 관점은 아니다 보니까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리플 못지않게 글로벌 네트워크도 있고 글로벌 협력 관계를 많이 하셔서 근데 아마 우리나라 커뮤니티 갖고 계신 분들은 좋으시겠죠? 왜냐면 요즘에 어쨌든 스텔라가 좀 급등을 했으니까 물론 이제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아마 근데 아마 이번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리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 관점에서 리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리플이 이렇게 잘 나가니까 리플과 유사한 스텔라도 이런 프레이트가 있었구나를 보시면서 뭐 전체 실질적인 사례 그리고 네트워크 안정성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투자자들한테는 한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하나의 포트폴리오로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스텔라 커뮤니티를 못 봤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저도 크게 찾아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밈코인이라든지 리플처럼 강한 커뮤니티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국내 투자자분들에게는 그렇게까지 열렬히 사랑을 받는 코인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어쨌든 가격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 관심도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스텔라 이야기하면서 전반적인 알트코인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스텔라 이야기도 했고 아발란체 그리고 스위코인 이렇게 세 가지 코인이 각자 또 활발한 경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 사실 소비자 입장으로 보면은 저도 뭐 예를 들면 식당이 한 군데밖에 없으면 맛이 없어지잖아요. 네. 왜냐면 독점이니까. 근데 식당이 되게 다양한 식당들이 많이 생기면 소비자 입장으로 보면 경쟁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가격도 낮추려고 하고 더 품질 좋은 음식을 내놓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마찬가지 원리인 것처럼 알트코인도 이런 경쟁도 있고 협력하면서 소비자 입장 아니면 투자자 관점에서는 더 많은 상승 효과 그리고 더 건전한 행태가 되기 위한 물론 이제 그분들이 단합이 되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 시장 자체는 워낙 또 오픈되어 있는 마켓이다 보니까 그래서 경쟁이 되면서 그리고 투자자도 성향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요즘 투자자분들과 이 사업자 중간 역할을 많이 해요. 웹3뿐만 아니라 AI 때도 많이 하다 보면 제가 많이 느낍니다. 투자자 관점과 사업자 관점의 차이점을 진짜 제가 마치 결혼과 유사하다는 표현을 제가 네.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만큼 투자자들도 다 본인들이 좋아하는 성향이나 그 워낙 각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관심 있게 보시고 리서치 하시면서 자신한테 맞는 프레이트나 알트코인을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점에서 보면 요즘 뭐 양자 역학이 워낙 대세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재밌는 말 들었는데 투자자와 이 사업자가 마치 중첩처럼 네. 양자 역학처럼 같이 보시면 좋은데 워낙 따로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대의 흐름은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2.0에는 투자자 관점뿐만 아니라 사업자 관점, 그렇죠. 양자 역학처럼 중첩과 이게 얽힘이 되면서 그래야 좀 실질적인 가치가 나오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거 있어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쟁하는 거는 투자자나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즐거운 일이죠. 독점보다. 그런 게 좀 포인트가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또 이런 부분도 궁금하더라고요. 디파이랑 NFT 시장에 스텔라 코인이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지, 아, 스텔라가요? 네,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아까 처음에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아발란체는 이더리움과 유사하고 네, 스텔라는 기본적으로 송금 결제에 특화돼 있어요. 디파이 NFT로 하기에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생태계 관점에서 보면 그걸 바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스텔라로 NFT로 하는 사는 제가 거의 못 아, 봤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스마트 계약 쪽 부분이 네. 있어야 되는데 이 본질적인 부분은 아마 이게 송금 결제 특화된 네트워크이다 보니까 뭐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기본적으로 아마 NFT나 디파이는 흔히 말하는 이더리움 계열, 이비언 계열이나 솔라나 이런 식으로 그, 생태계 특징, 그 철학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만들 수는 있겠죠. 안 만들 뭐 비트코인이라도 만드는데 뭐 어디너스나 이렇게 만드니까 뭐 안 만들 수 있는 건 아닌데 이 본질적인 부분은 디파이 NFT 이더리움 계열 쪽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 스마트 계약이나 네. 그리고 스텔라나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송금 결제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확장이 가능할까? 라고 봤을 때는 스텔라로 만든 NFT 디파이가 얼마큼 나 디파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금융이니까. 근데 NFT나 이런 생태계 확장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나 하는 게 의견이긴 합니다. 네. 나중에 뭐 스텔라 그러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당연히 네.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ERC115나 칠디오라나 같은 생태계에 네. 있는 것들이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디파이나 NFT에 관한 이제 확장 가능성이 적다라고 한다면 이 스텔라는 이제 미래 지향 쪽으로 봤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그 윤곽을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 투비 모델이 약간 리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리플은 뭐 송금 결제로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워낙 커져서 지금은 그 안에서 NFT 디파이 하는 네. 것처럼 스텔라도 일단 원래 마이크로 파이낸스도 많이 쓰고 글로벌 송금 결제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IBM이나 아니면 그때 금융기관 네트워크에서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송금 결제에 우리 강점이 있어. 근데 그거 기반으로 지금 디파이는 부분은 탈중앙 금융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처럼 연결됐을 때는 뭐 투비 모델이 날 수 있겠죠. 현재는 송금 결제 네트워크가 좀 강하다. 근데 거기서 이제 1단계인데 2단계는 확장을 할 수 있는 거겠죠. 현재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우리가 크로스보더 파이낸스를 우리가 좀 더 강화할게. 그래서 CBDC하고 연동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네트워크 됐을 때는 아마 스텔라가 그런 투비 모델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송금 결제에 강점이 있으니까. 근데 뭐 스텔라가 쉽게 말하면 이더리움쯤 된다? 그거는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건 굉장히 완전히 환골 사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뭐 M&A처럼 뭐 두 프로젝트가 연결되고 융합될 수는 있겠죠. 근데 보통 우리나라 치면은 뭐 전체 카카오하고 네이버 라인이 합쳐졌듯이 그런 게 됐을 확률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송금 결제에 좀 특화된 네트워크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2단계로 봤을 때는 아마 크로스보더한 파이낸스에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리플이 좀 보여주는 것처럼 리플로 이렇게 시작했다가 좀 달라졌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있는데 그러려면 아마 JP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큰 기존 리거시 금융하고 뭔가 얼라이언스가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가 내가 스텔라랑 할게요로 하면 달라지겠죠. 그러면 기존 금융 네트워크하고 연결고리에서 리플 대신 스텔라로 쓸게요라고 하면은 아마 시장의 임팩트가 더 클 것 같은데 기존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크로스하게 하겠죠. 하나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리플도 하고 스텔라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테더하고도 이렇게 되는 입장이 또 강할 것 같긴 한데 스텔라 재단에서 영업을 잘해서 골드만삭스를 데려왔다. 그럼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그럴 확률이 좀
아주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리긴 하는데 사실상 그게 아직까지는 조금 먼 이야기다라고 좀 이해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IBM하고 협력했었거든요, 스텔라가. 네네네. 저는 금융송금 결제에서는 그 외환 쪽, 네, 스위프트망 대체하는 쪽에서는 워낙 다 관심 있는 스위프트망 대체는 그때 아발란체 기억나 아발란체 그 프로젝트 관심도 있고 체리링크도 있고 다 관심이 많은 마켓이잖아요. 네. 그게 또 워낙 크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스텔라도 어쨌든 그 캔디데이트는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을 하실 때는 기술적인 면으로 아발란체 그리고 스텔라, 스위코인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가장 또 긍정적이게 보세요? 뭐 확장 가능성이라든지 뭐 투자 관점을 제외하고. 아 예. 네. 다 아는 분들이 많아서 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아발란체가 이제 현재는 가장 시장에서는 음, 이브엔결의 서브넷에서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제일 기술 관점에서는 아마 서브넷을 내세우는 아발란체가 더 많이 확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근데 아까 말씀했지만 아발란체는 이더리움 생태계를 확장하는 관점. 네. 레이어 1도 있고 레이어 2도 있고 서브넷으로 그 확장하는 게 좀 장점인 거고요. 리플은 뭐 송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리플의 그 또 에코를 확실히 늘어나가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는 아발란체가 더 많이 딱 시총 순위인 것 같긴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네. 그게 아발란체가 그래서 그게 또 시총 순위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들은 아발란체 그리고 리플 그다음에 스텔라가 이 순서대로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아키텍처로 봤을 때도 각자 특징이 있죠. 근데 그때 방송 말씀드렸지만 아발란체는 어쨌든 서브넷 기반으로 해서 확장하고 있는 관점에서는 더 많이 확장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여주고요. 리플은 또 그 나름대로 그 이브행 계열은 아니지만 네. 외화 송금에서부터 그 생태계를 늘리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마 지금 투자자 이렇게 시총 순서대로 말씀드렸는데 뭐 우연히 그렇게 된 거긴 한데 아키텍처는 좀 다르긴 저는 이제 기술적 관점에서 이제 세 가지를 다 이제 다르게 보고 있는데 다 이제 애정이 있는 프로젝트이긴 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스텔라는 여러분 잘 모르셨을 때 저는 제 기억으로 2017년, 18년도에 저는 일부 사기도 했어요. 테스팅용으로. 그래서 그때는 제가 크로스보더 그때는 한참 아발란체도 없을 때였고 그때 리플은 있었죠. 이제 그렇게 이제 리플과 유사한 거라서 스텔라 관심이 있어서 저도 일부 사기도 하고 그걸로 테스팅 거기 다운로드 받아서 제 노트북에 설치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그 당시에는 굉장히 리플과 유사한 프로젝트구나 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 당시에도 재밌는 거는 스텔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죠. 네.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거의 초기 멤버로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했던 경험이 났는데 저도 투자 쪽은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근데 그 그쵸. 당시 네. 반짝 올랐다가 다시 굉장히 다운돼서 한참 그때 크립토 윈터였으니까 한참을 유지했다가 요 근래 다시 이제 PD님이 또 많이 급등하니까 이제 얘기하시나 보네. 근데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역사가 좀 있는 편이다. 아발란체보다 오래됐죠. 역사적으로. 그렇네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기로 봤을 때는 네. 예, 훨씬 더 스텔라가 오래됐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교수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인 뉴스룸은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